안녕하세요. 13번째 디딤 영상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합리적 선택의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시간에 합리적 선택은 어떻게 하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에 따른 비용이 같다면 편익이 클수록 합리적인 거고, 편익이 같다면 비용이 클수록 합리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합리적 선택이란 자, 이렇게 비용과 편익을 분석했을 때 편익이 클수록 합리적이고, 자, 이런 것들을 바로 경제 원칙에 맞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합리적 선택의 방법에는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거,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자, 여기서 매몰 비용이란 이미 지급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을 할 때는 이 매몰 비용은 선택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므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만약에 굉장히 재미없는 영화를 재미있는 줄 알고 보게 됐을 때, 자, 내가 한 10분쯤, 20분쯤, 30분쯤 영화를 보니까 영 재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 2시간짜리 영화를 2시간 전부 그걸 보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아니면은 영화비 5,000원을 포기하고 나오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그쵸? 바로 5,000원을 포기하고 나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바로 다시 말하면 여기서 5,000원이 바로 뭐가 될까요? 5,000원이 바로 매몰 비용이 되겠죠. 매몰 비용. 그 매몰 비용은 고려하지 않고 과감하게, 자, 영화 내가 5,000원이 아까워서 1시간 반 더 30분 보고 난 다음에 2시간짜리 영화를 1시간 30분 더 보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 그 5,000원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영화관에서 나오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얘기죠. 바로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합리적 의사결정 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함께 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를 인식하는 단계.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그쵸? 자, 바로, 자, 내가 어떤 컴퓨터, 노트북을, 구입하는 그런 것과 관련돼서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 자, 먼저 문제 인식하고, 그 다음에 선택의 기준, 노트북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을 할지, 이를 결정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노트북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대안을 탐색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뭐 홈쇼핑으로 살지, 아니면은 인터넷으로 살지, 아니면은 동네에서 살지, 아니면은 뭐 용산에 가서 살지, 이런 어떤 대안을 탐색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그쵸, 바로 각 대안들을 평가하는 어떤 선택한 기준에 맞춰서 대안들을 평가하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종 선택하고 실행하는 단계. 자, 이렇게 이런 단계를 통해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매몰 비용, 경제활동을 하다가 지출이 되었지만 돌려받을 수 없는 비용을 얘기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금방 얘기한 합리적 의사결정 단계를 보면, 자, 문제 인식하고 자신이 선택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를 생각해보는 단계입니다. 노트북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왜 필요한지 이렇게 생각해보는 단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선택의 기준을 결정한다. 자신이 원하는 것의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정하는 단계고, 각각의 기준에 관한 중요도 등을 결정하는 단계다. 뭐 가격이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애프터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를 수집하고 대안을 탐색하는 단계, 그 다음에 대안을 평가하는 단계, 이렇게 뭐 가중치를 부여한다든지 편익과 비용을 평가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죠. 그다음 최종 선택 및 실행하는 단계. 자, 이렇게 5단계로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의 한계를 보면, 선택의 효율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공공의 이익이나
규범 준수 이런 것들을 놓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효율성만을 추구하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효율적이지 못한 경우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 의미가 뭘 의미하는지는 수업 시간에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의 틀 안에서 효율성도 중요하겠죠. 그렇지만은 효율성이라는 측면과 아울러서 또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바로 공공성. 자, 사회 전체 이익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효율성과 공공성. 자, 이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시간이 남아서 선생님이 자, 이 시간에 개념 체크 문제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의 순자가 인간은 가난하면서 부유해지기를 바라고 얇으면 두터워지기를 바라며 보기 흉하면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 좁으면 넓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한 말의 의미는 뭘까요? 그렇죠. 인간의 욕망이 바로 무한하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자원은 희소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바로 희소성의 원칙과 관련있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간의 욕구는 무한한데 비해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자원은 상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자,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자원의 희소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하는 문제는 학습지 39쪽에 있는 문제들입니다. 개념 체크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인간에게 꼭 필요한 공기는 자원의 희소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희소성이 있을까? 없을까? 그쵸? 깨끗한 공기는 희소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희소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깨끗한 공기는 지금 많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깨끗한 공기는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 요구하지만은 실제로는 없죠. 그래서 희소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버려지는 쓰레기는 희소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냥 막 버려지는 쓰레기는 희소성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쓰레기가 만약에 재활용된다면은 희소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재활용되는 산업용 쓰레기는 희소성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경제 문제는 왜 발생한다고 했을까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 데 비해서 자,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있다. 선택의 대가는 그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것을 의미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기회비용. 그 다음에 합리적 선택이란 경제 주체들이 어떻게 선택하는 걸 의미할까요? 그렇죠. 바로 경제 원칙에 맞게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시 말하면은 합리적 선택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회비용을 어떻게 그렇죠. 최소화하는 선택이 바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효율성을 추구하고 자, 이런 것들이 합리적 선택입니다. 또는 편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 그것이 가장 큰 선택. 이것도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 자, 이거는 수업 시간에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13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